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국가의 부도의 날에서 나왔던 ABS에 대해서 공부하는 영상인데요. 압니다. 이거 다 재미없고 관심이 이제 없으신 걸 아는데 그래도 지금 경제에 대해서 알려면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국가부도의 날에서는 IMF의 대안으로 구제금융을 이제 자산 유동화 증권 발행 그리고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협상 등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 ABS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이거는 현재 그 뉴스 기사들 보면은 한 번씩은 다 읽어보셨던 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지금 발행을 하는 게 많은데요. 뭐 예를 들면 뭐 대한항공도 그렇고 미래 매출에 대해서 하고 막 그랬죠.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물론 이전에도 다뤘지만은 나무위키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좀 쉽게 설명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2008년 모기지를 봤을 때는 MBS가 등장했습니다. 응? 그 MBS, ABS 뭔가 좀 비슷하다는 스펠링이죠. 이거는 모기지 백드 세큐리티이고 이거는 어셋 백드 세큐리티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 부분이 똑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점은 이 앞에 게 다르다는 건데요. 이게 어셋이냐 모기지냐 그 차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바로 이제 전부 다 이해가 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닌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설명하면은 이제 어셋이니까 당연히 특정 자산, 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하여 발행되는 증권입니다. 세큐리티가 증권이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증권을 이제 총칭하는 말인데 이제 A 기업이 가진 부동산을 이용해서 이제 ABS를 발행한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ABS의 현금 흐름, 이자는 그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에 기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기초 자산은 뭐냐? 바로 A 기업이 가진 부동산입니다. 이게 어셋이죠. 이거를 기초 자산을 해서 증권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뭐 첨단 금융이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이제 실무적으로는 A 기업은 만약에 그냥 뭐 제조업체라고 할게요. 그럼 증권 관련한 일을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ABS를 발행하기 어려우니까 투자은행이 이제 부동산 현금에 대한 소구권을 획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ABS를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투자은행이 끼게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이제 기업에서 유동성이 부족하여서 이제 자산을 현금화하고 싶은데 이 큰 건물을 하나 팔려고 하니까 이거 너무 무겁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손쉽게 현금화 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ABS입니다. 그래서 이제 첨단 금융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됐고 2008년도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투자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뭐 하나의 자산으로 ABS 발행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를 여러 개를 섞을 수가 있습니다. 사과 바구니 여러 개 섞어가지고 썩은 사과도 좀 섞어 놓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여러 기업으로부터 동일한 유형의 자산, 뭐 매출채권이면 매출채권,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 공장이면 공장 이런 것들을 이제 구매를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풀로 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이런 풀로 묶어다 가지고 통계적인 기법을 사용해서 풀에 대한 예상 현금 흐름을 산출하고 이거를 기반으로 ABS를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것들 풀을 만들어서 섞은 거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이거를 분석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거 여러 기업에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빅쇼트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뒤져봤죠. 그래서 이제 논리적인 결론이 다 다른 건데 그래서 이제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제가 아까 예를 든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필요한데 뭐 자동차, 비행기, 선박 그리고 뭐 부동산 이런 것들은 그 뭐 팔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돌려받는데 뭐 20년 기다려야 되는 그러니까 오랜 기간이 걸리고 또 현금하기도 어려운 그런 재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금을 받으려면은 그걸 팔아버리던가 임대하던가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던가 해야 되는데 이런 게 그 말이 쉽지 실제로는 그 어렵죠. 그래서 뭐 1,000원짜리 빌딩 시작이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사용하는 금융 기법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제 1,000억짜리 빌딩을 잔뜩 쪼개서 불특정 쪼개서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팔아서 돈을 끌어오는 방법입니다. 그게 바로 자산유동화 증권 ABS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뭐 빌딩이면 뭐 임대 수익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증권 같은 거 우리가 투자하는 이유는 거기에서 뭐 이자 뭐 그런 것들 받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증권 같은 걸 만들면은 이게 이제 쪼개집니다. 10억짜리가 그러니까 10억 원의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면은 이거를 이제 다 쪼갭니다. 착착착착 쪼개가지고 10년 후까지 매달 100만 원씩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파는 거죠. 그래서 1인당 1억씩 1000명한테 하면은 1000억이 되죠. 그러면은 이 빌딩 가치는 1000억짜리였으니까 이걸 쪼개가지고 불특정 다수에게 파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현금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여기 1인당 이제 투자한 여기 1000명들이 받는 이거 정기적인 이거 이자 다 합친 거는 매달 이 1000억 빌딩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이랑 같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원리를 이제 알았으면은 비슷한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채권 만기가 엄청 긴 장기 채권도 이제 현금화를 하고 싶은데 그럴 때 또 이것도 쪼개가지고 또 팔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쪼개서 된 ABS들을 또 모아가지고 또 ABS를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계속 섞고 섞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자산유동화 증권이 기초자산으로 또 자산유동화 증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제 이런 금융기법을 혁명처럼 이제 여기기도 했다는데, 채무자가 한 번 이제 안 갚아버리면은 이게 만약 1천억짜리 안 갚았다 하면은 1천억 원 손실을 한 사람이 엄청 크게 받게 되는데, 이게 1000명이 다 나눠가지고 조금씩 손실을 보니까 리스크가 좀 분산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규모가 커지게 되면은 채무자 한 사람이 안 갚아버리면은 전 세계에 있는 모두가 다 손해를 보는 것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터진 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인데, 자, 그래서 이제 넘어왔습니다. ABS는 이제 어셋이죠. 근데 이게 이제 부동산인 경우에 바로 이제 모기지 백드 세큐리티스 돼가지고 MBS가 되는 겁니다. 많이 들어봤죠? 그 다음에 상업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CMBS, 채권이나 뭐 CDS, CLN 등 부채성 증권을 담보로 할 때는 CDO도 많이 나왔죠. 그래서 CDO를 보면은 여기 밑에 이거를 읽는 게 낫겠네요. 미국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이제 MBS들을 모았어요. 아까 말했듯이 ABS를 기초자산에서 또 ABS를 만들고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 MBS를 또 풀로 해가지고 CDO가 발행이 된 겁니다. 또 이 CDO를 모아서 또 CDO가 발행되고 또 CDO들 모아서 또 CDO가 발행되고, 이게 무한히 되니까 이거의 전체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던 겁니다. 세계에 몇 명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주인공이 빅쇼트에 나왔던 주인공이고, 그러니까 문제 핵심 이겁니다. 부동산 경기가 화랑이니까 어차피 집값은 올라주니까 안 갚아도 집을 팔아서 돈을 받으면 되니까 그냥 다 대출을 해준 겁니다. 서브프라임 계층에게도 해준 거죠. 그래서 이를 다시 이 론을 묶어서 MBS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 왜냐면 빌려주면 한 20년짜리거든요. 그 모기지는. 근데 이것들을 지금 현금하고 싶으니까 또 MBS를 묶어서 CDO, 그 다음 또 CDO를 묶어서 또 CDO. 그래서 2차, 3차 파생증권이 발행됐고 이게 터진 거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많이 봐야 될 게 이건데요. 지금 이쪽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쪽을 좀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건설사의 경우는 시행사가 건설 중인 프로젝트 PF를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게 ABCP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Asset Backed Commercial Paper라고 하는데,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 CP, ABCP. 그래서 건설사는 시공사가 있고 이제 공사 직접 하는, 그 다음에 시행사가 있는데, 이 시행사는 이제 PF를 하는데 이거를 담보로 발행하는 게 ABCP인데, 이쪽에 수요가 지금 수요라기보다 공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사줘야 되는데 지금 사줄 사람이 없어서 CP 금리가 오른다라는 제가 뉴스 기사를 봤기 때문에, 지금 CP 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지금 위쪽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ABCP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마 다음에 뉴스 기사 같은 거 나오면은 한번 다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무위키 괜찮네요. 그래서 기초를 좀 잡아놓고, 아무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